제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입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남자친구의 입냄새는 연애 초반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신경이 쓰였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모든 것을 감싸주었습니다. 데이트할 때 가까이 앉거나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은은하게 느껴지는 입냄새가 있었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넘겼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따뜻한 배려와 성실함에 비하면 입냄새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 이 문제가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던 날이었습니다. 1년 넘게 교제했고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이 만남은 저에게 무척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단정한 태도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긴장했지만 설렘 또한 컸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첫 인사도 무난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함께 식사를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되실 분의 강한 입냄새가 식사 내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잠깐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대화가 계속될수록 입냄새는 점점 더 신경 쓰였습니다.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을 정도였고 식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저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도 평소 약간의 입냄새가 있었던 터라 혹시 가족력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입냄새는 유전될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입냄새 자체가 유전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건강적 요인이나 체질은 유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장질환이나 잇몸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은 가족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같은 소화기계 질환 역시 입냄새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가벼운 수준이었지만 시아버지가 되실 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질환이 더 심화되었을 가능성도 있겠더라고요. 입냄새의 주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구강 내 문제입니다. 전체 입냄새의 80% 이상이 구강 내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설태, 충치, 잇몸 질환 등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혀의 표면에 쌓이는 설태는 입냄새의 주범으로 혀를 청소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하며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구강 건조증도 입냄새를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침에는 세균을 억제하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입안이 건조하면 이 기능이 약해지며 따라서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소화기 질환입니다. 위염이나 위식도 역류질환,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소화기 질환은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장에서 발생한 가스가 식도를 통해 올라오면서 입냄새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장내 세균 불균형 또한 입냄새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입니다. 마늘과 양파처럼 황화합물을 포함한 음식은 입냄새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 역시 구취를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 또한 구강 내 세균 증식을 촉진해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전신질환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서 나는 아세톤 냄새, 신장질환에서 나는 암모니아 냄새처럼 특정 질환은 특유의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 질환이나 폐 질환 또한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강 내 위생 문제라고 단정짓기 전에 전신 건강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강 위생 관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양치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혀, 세정기와 치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혀의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도 입냄새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안이 건조해지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식습관 개선도 필요합니다. 구취를 유발하는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과 음주를 줄이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단 음료나 커피 역시 구강 내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스케일링을 받고 구강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입냄새가 지속된다면 내과적 검진을 통해 위장질환이나 전신질환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식도 역류질환 같은 질환은 뚜렷한 증상이 없더라도 입냄새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가벼운 입냄새는 사랑으로 극복해왔지만 예비 시아버지의 강한 입냄새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냄새가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무시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할지 고민이 됩니다만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꺼내보려고 해요. 요즘 위장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자기 아버지도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해보려고 해요. 입냄새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한다면 해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랑과 배려로 민감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과 예의를 동시에 고려하는 현명한 접근법이야말로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